안녕하십니까. 홍 대표가 자한당의 홍 대표가 연일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이제 논의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애국당에서 자유한국당 당사협회에서 홍 대표 출당 뭐 이런 또 시위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홍 대표가 왜 자꾸 저런가 하고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홍준표 홍 대표가 어떤 시각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러니까는 현재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저런 말을 할까? 이 부분에서 한번 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페이스북에 홍 대표가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홍 대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 대표가 왜 저럴까요? 또 일부 시각은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여기저기 또 글을 보면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홍 대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또 저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10월 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10월 선거입니다. 그때 앞두고 미리 포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달리 보는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홍준표를 그렇게 본다면 또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건 이제 우선은 이제 제껴 놓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홍준표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세상을 보고 저러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될 거니까요. 저는 정치적 탄핵은 불가피했어도 사법적 탄핵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혹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은 불가피했다. 당할 수밖에 없었다. 또 사법적 탄핵은 그러나 아니다. 뭐 이런 시각이다 이거죠. 왜 정치적 탄핵이 불가피했다 이러느냐. 이제 그 시각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이를 막기는커녕 질서 있게 저항 없이 탄핵 투표를 하였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친박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탄핵을 막고 거부하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입 닫고 있었지. 그리고 이정현 그 전에는 새누리당은 탄핵에 일체 참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탄핵이 또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굳이 자기만 가서 탄핵 투표하겠다고 의원들이 나서는 사람이 적을 수가 있거든. 숫자가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자유투표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뭐 지금 바른정당 쪽에 다 탄핵에 참가했고 또 그 외에도 30여 명의 뭐 친박에 분류됐던가요. 뭐 중간층에 이들이 또 탄핵 꽝 찍었잖아요.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뜻인가 본데 여기까지는 이제 봐줄만 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각이 뭐가 이제 문제이냐.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고도 이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정권을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중간을 이제 지르고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새 출발하자. 보수 우파가 다 몰락할 수 없지 않냐. 미래를 준비하자. 이 취지의 글을 남겼어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뜯어보자 이거예요. 참 한심한 일이죠. 박 전 대통령을 탄핵을 하면은 전국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떤 길로 간다는 거 그 정치인들이 그걸 모르고 탄핵 소추에 참여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새누리당이 그래 놓고 와서 이제 와서 그것이 박 전 대통령 탓이다. 이게 시각이 맞냐 이거예요. 보수 우파가 몰락을 하니까 그게 박 전 대통령 탓이다 이건데 그게 맞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시각이 잘못됐다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탄핵이 이루어지면은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탄핵이 되면은 정권이 어떻게 되고 정권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그 전부터 쭉 나온 이야기들인데 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탄핵에 그러면 소추에 그렇게 참여했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뭐가 질이 멸멸하니까 이게 다 박 전 대통령 탓이다. 무능해서 이렇다. 이래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이건 잘못된 시각 아니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시각이 잘못됐어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 그 소수의 의원들이지만은 울부짖고 온몸으로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랬습니까? 막기는커녕 질서 있게 저항 없이 탄핵 투표를 하였고 홍준표 의원 말대로 정말 그랬지요. 자, 그런데 아무튼 어찌 되었든 그렇게 저렇게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 놓고 뭔가 여기저기서 무너지니까 이제서야 화들짝 해가지고 이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이 보수가 무너진다 이렇고 난리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예상 못하고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냐? 이것이 오히려 문제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한번 먼저 볼까요? 그때는 사법적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에는 정치적 탄핵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적 탄핵 단순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이제 자청을 한 거죠. 노 대통령 그랬어요.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 하죠. 대통령이 뭘 잘해가지고 열린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서로 양쪽이 인정한 발언입니다. 내가 이 발언했다. 그건 공개적인 거니까. 이래서 여기에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게 됐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정도 가지고 탄핵까지 할 수 있냐 이래 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 겁니다. 또 국민 여론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언론이 그때는 노 대통령 편을 들어 가지고 막 하루 종일 방송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어에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확 뒤집혀 버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사법적 판단이었지만은 정치적 그런 탄핵 소추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박 전 대통령은 어떨까? 이게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흔히 이제 사법적 탄핵의 반대로 정치적 탄핵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로 탄핵한 건 사법적 탄핵이에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흔히 말하면 정치적 파면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랄 것도 없는데 뭐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노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탄핵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노 대통령은 단순했어요. 그냥 열린우리당하고 새천년 민주당이 한 뿌리인데 서로 갈라져 가지고 당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이래 가지고 특검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누굴 노린 겁니까? 새천년 민주당 연관된 거거든요. 그거 바로 김대중 연관 아닙니까? 대북 송금 거기를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커진 데다가 선거철 앞두고 또 선거 기반이 같단 말이에요. 서로 전라도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난택이죠. 그게 탄핵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탄핵 소추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냥 안에서 티격티격 하다가 그렇게 됐다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그와는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전혀. 뭐가 다릅니까? 이건 국가적 탄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맞을 거예요. 아마. 국가적 탄핵. 그 말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도 막 몰려있고 LCT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 자체가 이제 그때 콩가루였지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꽉 장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김무성 필두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이 김영란법 뭐다 개혁을 쭉 진행하던 과정이다 보니까 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쪽의 특권층들의 반발이 컸어요. 근데 그들의 연합 노조에 장악된 또 언론기관의 공격 반 박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막 공격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도가 오보, 허위보도, 왜곡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그것도 지엽적인 거, 지질한 거, 딱
국민 감정만 자극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막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덧 감정적으로 돌아버린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합작이 된 것이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 말고도 오랫동안 좌편향되는 그 또 좌파 그 세력들 그거 하고 또 북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 이것이 결합되면서 한꺼번에 굴른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 상황 되면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도 제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묻고 오래된 힘하고 그 모든 게 탁 결합되면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을 막고 저항해 줄 세력은 전무해져 버린 판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에 나온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적어도 30년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 세력이 확장되어 왔어요. 좌편향 좌파 세력이 확장되어 온 겁니다. 각 언론기관이든 어디라도 뭐 국회든 사법부든 사방에 확장되어 왔다 이거죠. 공무원 세계도 그렇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좌편향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종교계도 자기가 좌편향인지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경우 허다합니다. 또 젊은 층들 계속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쭉 밭이 만들어져 온 것이 30년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노무현 김대중 이때까지만 해도 물이 허리에까지만 찼다 이렇게 봐도 돼. 지하실에 갇혀 있는데 물이 허리만 찼다. 그러나 요즘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냐? 바로 턱 밑에 찼다 이거죠. 턱 밑에 여유가 조금도 없어요. 조금 올라오면 코 위에 올라가거든.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게 딱 터진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쭉 밀고 온쪽에서 볼 때는 열매가 이제 딱 열린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이런 것이죠. 이래 가지고 그것이 탁 터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정치적 탄핵도 아니고 국가적 탄핵이다 이렇게 이름을 해서 구분하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몰라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쪽엔 그렇게 강대해지고 한쪽에서 흔히 말하는 우파 보수는 30년을 몰락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변이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거기서 찢고 볶고 싸운 거예요. 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지금 탁 보이니까 아이고 보수파가 다 몰락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제사 눈에 보이니까 이미 그 전에 다 부서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 부분은 황 대표뿐만 아니라 거의 보수파가 또 그렇게 많이 볼 거예요. 갑자기 다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고 오고 있었어요. 기반이 상실되고 있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했네. 그런 준비했냐 이거지. 안 했잖아요. 인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건 박 전 대통령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의 책임이에요. 박 전 대통령 그걸 혼자서 고군분투 막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히려 막으려는 걸 반대하고 부셔놓고 지금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보수우파가 몰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래 잘라낸다. 그러면은 국민 탁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저변이 넓어지고 다시 보수우파가 살아날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볼 때는 더 무너져 버려요. 그나마도 여차여차하면 집토끼 될 낀데 도로 산토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원래 산토끼는 원래 산토끼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옛날에 집토끼를 다시 집토끼를 만들고 저 산토끼도 집토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거는 현재 이 우파라는 정당들이 선명성을 확보하고 뭡니까? 전투력을 회복하고 부족한 전투력은 저 더불어민주당 전투력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 방법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언가. 억울해하는 게 뭔가. 희망이 뭔가. 이런 걸 살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뭔 사건이 났을 때도 같이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국가 정책 현재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심사숙고 길게 봐가지고 고치고 또 과거에 어떤 거 있어도 파헤쳐서 다시 바로잡고 그 더불어민주당 그거 잘하잖아요. 오래된 것도 도로 가지고 와서 또 이슈화해서 사건화하고 만들고 키우잖아요. 또 무슨 사건 하나 났다 하면은 1년 2년 3년 막 끌어서 활용하잖아요. 막 꼭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그 전투력을 회복해 보라 이거죠. 국민을 위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 야당답게 해봐라 이거죠. 그래야 국민 지지를 획득하고 오히려 그래야 보수 우파가 살아나지. 뭐 이쪽 잘라내고 저쪽 잘라내고 그거는 오히려 보수 우파 몰락을 부채질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보수 우파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작금의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핵 ICBM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겁니까? 저거 수십 년간 북한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지금 완성된 겁니다. 홍 대표도 시각을 바꿔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과거로부터 쌓여서 탁 터진 거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목적으로 터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야 맞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예전부터 홍 대표가 그래도 보수우파 중에는 전투력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워낙에 보수우파 전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나와서 한마디라도 툭툭 던지는 사람들 전투력이 있다 그런 건데요. 글쎄요. 저 야당 투사들에 비하면 그것도 전투력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툭툭 던지는 거. 저 전에 더불어민주당이다 통진당이다 그 야당들 하는 거 안 봤습니까? 한 번 물었다면 3개월 4개월 그건 기본이에요. 반복해요. 그리고 어떤 거는 1년 2년 3년 계속 그러고 심지어는 저 옛날에 일어난 거 20년 30년 50년 전 것도 끌어와서 이슈화하고 또 작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반복해서. 보수우파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홍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일회성 툭툭 던지는 것은 글쎄 그 전투력이 하기랑 좀 곤란하지요. 자 그래서 보수우파가 정말 살아나고 싶고 국민 지지를 다시 얻고 싶으면 전략도 수정하고 또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국민하고 같이 뛰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또 그 길이 뭔가 찾아봐야 되고 또 그리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일회성으로 툭툭 던지고 말고 이건 소용없어요. 지속적으로 반복해라. 최소 3개월은 물고 늘어져라 이거죠. 예, 오늘은 또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거기서 찢고 볶고 싸운 거예요. 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지금 탁 보이니까 아이고 보수파가 다 몰락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제사 눈에 보이니까 이미 그 전에 다 부서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 부분은 홍 대표뿐만 아니라 거의 보수 우파가 또 그렇게 많이 볼 거예요. 갑자기 다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고 오고 있었어요. 기반이 상실되고 있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했네. 그런 준비했냐 이거지. 안 했잖아요. 인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건 박 전 대통령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의 책임이에요. 박 전 대통령 그걸 혼자서 고군분투 막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히려 막으려는 걸 반대하고 부셔놓고
지금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보수 우파가 몰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래 잘라낸다. 그러면은 국민 탁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저변이 넓어지고 다시 보수 우파가 살아날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볼 때는 더 무너져 버려요. 그나마도 여차여차하면 집토끼 될 낀데 도로 산토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원래 산토끼는 원래 산토끼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옛날에 집토끼를 다시 집토끼를 만들고 저 산토끼도 집토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거는 현재 이 우파라는 정당들이 선명성을 확보하고 뭡니까? 전투력을 회복하고 부족한 전투력은 저 더불어민주당 전투력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 방법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언가. 억울해하는 게 뭔가. 희망이 뭔가. 이런 걸 살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뭔 사건이 났을 때도 같이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국가 정책 현재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심사숙고 길게 봐가지고 고치고 또 과거에 어떤 거 있어도 파헤쳐서 다시 바로잡고 그 더불어민주당 그거 잘하잖아요. 오래된 것도 도로 가지고 와서 또 이슈화해서 사건화하고 만들고 키우잖아요. 또 무슨 사건 하나 났다 하면은 1년, 2년, 3년 막 끌어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그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몰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쪽엔 그렇게 강대해지고 한쪽에서 흔히 말하는 우파 보수는 30년을 몰락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변이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고 거기서 찢고 볶고 싸운 거예요. 다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가 지금 탁 보이니까 아이고 보수파가 다 몰락하는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제사 눈에 보이니까 이미 그 전에 다 부서지고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 부분은 황 대표뿐만 아니라 거의 보수파가 또 그렇게 많이 볼 거예요. 갑자기 다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고 오고 있었어요. 기반이 상실되고 있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했네. 그런 준비했냐 이거지. 안 했잖아요. 인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건 박 전 대통령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의 책임이에요. 박 전 대통령 그걸 혼자서 고군분투 막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히려 막으려는 걸 반대하고 부셔놓고 지금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보수 우파가 몰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래 잘라낸다. 그러면은 국민 탁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저변이 넓어지고 다시 보수 우파가 살아날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볼 때는 더 무너져 버려요. 그나마도 여차여차하면 집토끼 될 낀데 도로 산토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원래 산토끼는 원래 산토끼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옛날에 집토끼를 다시 집토끼를 만들고 저 산토끼도 집토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거는 현재 이 우파라는 정당들이 선명성을 확보하고 뭡니까? 전투력을 회복하고 부족한 전투력은 저 더불어민주당 전투력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 방법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언가. 억울해하는 게 뭔가. 희망이 뭔가. 이런 걸 살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뭔 사건이 났을 때도 같이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했네. 그런 준비했냐 이거지.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건 박 전 대통령 책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의 책임이에요. 박 전 대통령 그걸 혼자서 고군분투 막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오히려 막으려는 걸 반대하고 부셔놓고 지금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보수 우파가 몰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래 잘라낸다. 그러면은 국민 탁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저변이 넓어지고 다시 보수 우파가 살아날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볼 때는 더 무너져 버려요. 그나마도 여차여차하면 집토끼 될 낀데 도로 산토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원래 산토끼는 원래 산토끼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옛날에 집토끼를 다시 집토끼를 만들고 저 산토끼도 집토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거는 현재 이 우파라는 정당들이 선명성을 확보하고 뭡니까? 전투력을 회복하고 부족한 전투력은 저 더불어민주당 전투력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 방법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언가. 억울해하는 게 뭔가. 희망이 뭔가. 이런 걸 살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뭔 사건이 났을 때도 같이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국가 정책 현재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심사숙고 길게 봐가지고 고치고 또 과거에 어떤 거 있어도 파헤쳐서 다시 바로잡고 그 더불어민주당 그거 잘하잖아요. 오래된 것도 도로 가지고 와서 또 이슈화해서 사건화하고 만들고 키우잖아요. 또 무슨 사건 하나 났다 하면은 1년, 2년, 3년 막 끌어서 활용하잖아요. 막 꼭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그 전투력을 회복해 보라 이거죠. 국민을 위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 야당답게 해봐라 이거죠. 그래야 국민 지지를 획득하고 오히려 그래야 보수 우파가 살아나지. 뭐 이쪽 잘라내고 저쪽 잘라내고 그거는 오히려 보수 우파 몰락을 부채질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보수 우파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작금의 사태 의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어에 나서고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확 뒤집혀 버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사법적 판단이었지만은 정치적 그런 탄핵 소추였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박 전 대통령은 어떨까? 이게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흔히 이제 사법적 탄핵의 반대로 정치적 탄핵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로 탄핵한 건 사법적 탄핵이에요.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제 흔히 말하면 정치적 파면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랄 것도 없는데 뭐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노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탄핵은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노 대통령은 단순했어요. 그냥 열리는 우리당하고 새천년 민주당이 한 뿌리인데 서로 갈라져 가지고 당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갈등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이래 가지고 특검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누굴 노린 겁니까? 새천년 민주당 연관된 거거든요. 그거 바로 김대중 연관 아닙니까? 대북 송금 거기를 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커진 데다가 선거철 앞두고 또 선거 기반이 같단 말이에요. 서로 전라도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싸움이 난택이죠. 그게 탄핵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탄핵 소추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그냥 안에서 티격티격 하다가 그렇게 됐다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그와는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전혀. 뭐가 다릅니까? 이건 국가적 탄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맞을 거예요 아마. 국가적 탄핵. 그 말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도 막 몰려있고 LCT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 자체가 이제 그때 콩가루였지요.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꽉 장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김무성 필두로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다가 또
이 김영란법 뭐다 개혁을 쭉 진행하던 과정이다 보니까 또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쪽의 특권층들의 반발이 컸어요. 근데 그들의 연합 노조에 장악된 또 언론기관의 공격, 반 박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막 공격.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도가 오보, 허위보도, 왜곡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그것도 지엽적인 거, 지질한 거, 딱 국민 감정만 자극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막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덧 감정적으로 돌아버린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합작이 된 것이고 또 그것만 있습니까? 그거 말고도 오랫동안 좌편향되는 그 또 좌파 그 세력들 그거 하고 또 북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 이것이 결합되면서 한꺼번에 굴른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 상황 되면은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글라는 걸 반대하고 부셔놓고 지금에서는 그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이 보수 우파가 몰락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그래 잘라낸다. 그러면은 국민 탁 지지가 다시 돌아오고 저변이 넓어지고 다시 보수 우파가 살아날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내가 볼 때는 더 무너져 버려요. 그나마도 여차여차하면 집토끼 될 낀데 도로 산토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원래 산토끼는 원래 산토끼고 이렇게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나마 옛날에 집토끼를 다시 집토끼를 만들고 저 산토끼도 집토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냐? 그거는 현재 이 우파라는 정당들이 선명성을 확보하고 뭡니까? 전투력을 회복하고 부족한 전투력은 저 더불어민주당 전투력 배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것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면 돼요. 그 방법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가 있는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무언가. 억울해하는 게 뭔가. 희망이 뭔가. 이런 걸 살펴서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뭔 사건이 났을 때도 같이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국가 정책 현재 진행되는 게 문제가 있으면 심사숙고 길게 봐가지고 고치고 또 과거에 어떤 거 있어도 파헤쳐서 다시 바로잡고 그 더불어민주당 그거 잘하잖아요. 오래된 것도 도로 가지고 와서 또 이슈화해서 사건화하고 만들고 키우잖아요. 또 무슨 사건 하나 났다 하면은 1년, 2년, 3년 막 끌어서 활용하잖아요. 막 꼭 그렇게 하라기보다는 그 전투력을 회복해 보라 이거죠. 국민을 위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국민 지지가 돌아올 것이다. 야당답게 해봐라 이거죠. 그래야 국민 지지를 획득하고 오히려 그래야 보수 우파가 살아나지. 뭐 이쪽 잘라내고 저쪽 잘라내고 그거는 오히려 보수 우파 몰락을 부채질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보수 우파는 철저히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작금의 사태가 갑자기 터진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핵 ICBM 이게 갑자기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겁니까? 저거 수십 년간 북한이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지금 완성된 겁니다. 홍 대표도 시각을 바꿔서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이 과거로부터 쌓여서